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에?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민주당이 네.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먼저 큰 덩어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라는 걸로 네. 갖고 나서 요즘 먹사니즘 엄청 많이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대선 3년 남았거든요. 대선 캠페인의 용어를 지금 3년 전에 끌어다 쓰는 후보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순으로 살펴보면 이재명은 대선 캠페인을 너무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었나? 필연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 그렇죠. 필요는 무엇일까? 자기가 유죄 판결 받아서 수감되기 전에 이미 자기는 확고한 대선 주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확고한 대선 주자로 이미지를 박는 거 하나랑 네. 또 하나는 대선을 앞당기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대선을 2027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빠른 거지. 대선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5년이다, 거예요? 6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바로 많은 평론가들이 이미 예. 민주당의 탄핵 시기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을 목표로 달려가면서 대선 구호를 저는 이미 던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시기를 빨리 갈 수밖에 없냐? 이렇게 그거는 시기가 빨리 가는 건 자기가 무죄를 유죄가 날 게 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논리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유죄 무죄 하면서 탄핵 얘기를 말씀을 네. 왜 하는지 했더니 네, 그러네요.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지금 맞습니다. 판을 만들어 놔야 이게 되는 거죠. 무죄를 확신하면은요, 이렇게 탄핵이 사실은 할 기각될 이유가 없네요. 탄핵은 불법죠.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탄핵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탄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죄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먹사니즘이 저는 유죄 확신에서 나온 먹사니즘을 빨리 던진 거 이거 자체가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혹은 유죄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나온 조급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그러고 하고요. 보니까 최근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하는 말에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뉘앙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뉘앙스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네.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네네. 지금 당 상황에서 1심 판결만 가지고서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 1심 판결만으로 대표 체제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은 아니 유죄가 나와도 타격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다는 건 말입니까? 네. 그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 자, 우상호 의원이 이러니까 약간 비명이니까 반명이고 비명이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선부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생각이 강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동의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네. 얘기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 입에서 다만 이게 유죄냐 무죄냐 측면에서 저는 유죄 무죄가 반반이라고 본다. 완전 무죄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개인적으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네. 자기는 친명 좌장이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유죄냐 무죄냐 측면에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본다. 저는 야, 이거 미묘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이제 친이대로 변신한 이현주 씨의 발언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봤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이재명이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부가 함부로 판결했을 때에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의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결국 정치적 기세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정치적 기세가 있으면 사법부 판결도 억누를 수
있다. 이거 협박 같아요. 네. 사법부에서 지금 이제 결심 네. 공판 준비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스터디 해가지고 네, 네.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사법부에다 이거 봐. 지금 이 정도야. 네. 압도적 지지율로 됐어. 네. 그리고 심지어 최고위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예. 결국 이거 할 사람들을 최고위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사법부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아까 문장을 봤었는데 그 문장이 어디 갔죠? 그건 이제 오늘 저희 그 조선일보 태평로 네. 그 배성규 태평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사법부와 내부적으로는 사법부와 대화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했었죠. 사법부와 대화할 필요성 무슨 뜻이죠? 이게요.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 원을 받으면은 이게 민주당이 400억 원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그것 때문에 뭐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 이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법부랑 얘기를 해서 이거를 무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미만으로 끊어줘라고 얘기할 가능성을 지금 타진 중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현재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취재한 거네. 이재명 대표 핵심 척건이 우리가 지금 법원과 대화할 네. 통로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도 언론인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법원의 민원 사항들 지금 또 뭐 네.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 임용 뭐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완화해 좀 해주겠다는 거를 민주당이 바로 21대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했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예.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해가지고 했던 거 법안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돼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먼저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당근을 준다는 거죠. 당근이죠.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처럼 이런 네. 식으로 협박을 김병주 최고위원은 더 세게 얘기했어요. 오늘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경우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했더니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거를 재판부도 재판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협박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읍소 노선이 있어요. 읍소 노선은 뭐냐 하면 당신의 판결이 민주당이라는 정말 역사가 오래된 이 당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제발 100만 원 우리가 무죄라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좀 깎아줘. 그렇죠. 라고 얘기할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그냥 100만 원이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니까 100만 원 네. 이하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한 뭐 80만 원, 네. 50만 원 뭐 이렇게 가고 네. 그리고 위증교사 네. 같은 경우에는 뭐 1심 어떻게 나오더라도 2심, 3심을 네. 그냥 최대한 또 늘리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전개가 예. 1번 협박하기, 2번 읍소하기가 3번 문제 없어라는 노선이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된 거예요. 문제순은 뭐예요? 아니 1심 유죄 판결 나온다고 1심이 최종심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지? 지금 이를테면은 우상호가 얘기한 예. 거, 정성호가 얘기한 그러니까 거. 이게 1심 판결만 갖고는 1심 판결이 유죄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공학이나 이런 네. 거 아시는 분들은 정치권에서는 정말로 그래서 에이 설마 이게 김동연 판사잖아요 또 33부 네. 김동연 판사가 선거법 재판도 이것도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넘게 끌고 네,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이미 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100만 원 나오겠냐 네. 뭐 하고 또 그것도 2심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정치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을 걸린 게 허위 발언이잖아요. 네. 김문기 모른다. 네. 그리고 백현동의 그 용지 상향한 거는 국토교통부가 네. 협박해서 그런 협박해서 거다. 그런 거다. 근데 그건 명백하게 증거가 네. 있잖아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귀시에서 알아서 네. 적의 판단하기 바람. 네. 공문까지 있는데 네네. 이것까지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네. 판결이 나왔을 때 1심에서 그러면 전국의 정치인들은 만세예요. 그렇죠. 선거사범들. 맞습니다. 야, 저 정도는 해도 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거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아예 뭐 1심 판결만 갖고서 뭐 흔들리지 네. 않을 거야. 100만 원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 거쳐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노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선거 시스템 파괴
한국의 사람 도덕성을 아니에요? 그냥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당과.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의 일종의 보신을 위해서 당을 망가뜨리고 그 기준으로 또 전체 나라를 망가뜨린다. 선거 저는 그렇게 시스템 봅니다. 진짜 네. 민주당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이 예. 비례류가 달라요. 이전에는 이거는 정치 검사들의 공작이었다. 정치 음. 검사들이 정치질한 거다. 기소 자체가. 예.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지금 판결이 가까워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심 판결 유죄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유죄가 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얘기 시작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본인도 네. 이게 무죄를 못 받을 걸 아니까 네. 대선을 어떻게든지 앞당기려고 계속 그렇죠. 탄핵 그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민주당 네. 의원 이런 분들 입에서까지도 유무죄 반반이라고 본다. 네, 네. 이런 뉘앙스 변화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 저는 여기 뉘앙스 변화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아. 하고 그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 구호인 먹사니즘을 대선 벌써 들고 나온 거. 정확히 3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2년 몇 개월 예. 거의 3년 전에 벌써 들고 나와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완전히 대선 시기에 앞당긴다.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다. 탄핵 네. 열차 출발 왜? 탄핵 열차의 열쇠는 저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는 순간 탄핵 열차 시동은 완전히 저는 걸린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네. 야, 그렇죠. 만약에 1심에서 이제 딱 나오게 되면은 네. 아, 이거는 이대로는 힘들겠다 네. 싶을 경우 확 당겨지네요.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네요. 그런 네. 시간표에 맞춰서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이렇게 네. 성급하게 먼저 돌리고 있다라고 돌리고 생각을 있다.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참 그리고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들이 또 그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 그 이재명 체제를 어떻든지 깨뜨릴 수 없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정봉주 한 명도 절대 그 그쵸. 정봉주 한 명이라는 이질적인 존재도 용납 못 하겠다는 그쵸. 그거로 됐잖아요. 너무 급한 거지. 그러니까 급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을 사이가 없는 거네요. 여유가. 그렇죠.